국회 국정원 개혁 특위가 법안 심사에 앞서 전문가를 불러 이틀간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국정원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큰 기대는 갖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측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국정원을 감쌌습니다. 최기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부터 1년 전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의혹에 대한 경찰의 엉터리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비방 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댓글을 단 적이 없다고 했다가 거짓으로 드러난 국정원의 해명. 국정원은 개인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을 바꿨지만 검찰의 수사로 대선 정치 개입 트위터 121만 건이 드러나면서 이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거는 선거 사범 중에는 거의 유례를 보기 힘든 중범죄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하나같이 상부의 수사 방해와 외압이 있었다는 건 역시 권은희 수사과장과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봄부터 여름 그리고 겨울까지 1년 내내 시민들이 국정원 개혁과 민주주의의 회복을 외친 끝에 국정원 개혁 입법을 위한 특위가 성사됐고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국정원 개혁 공청회에 여당 추천 전문가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됩니다. 사회통합이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예단해서 마치 국정원이 대단한 선거 개입을 하고 대단히 불공정한 정파 중립성을 어겼다라고 예단해서 조치를 취한다면 이것은 교각사로 정도가 아니라 오해사로입니다. 따라서 그런 입법이 등장을 한다면 지금 절대다수의 국민이 그것이 심각한 정파 중립성 훼손이 아니었다, 조직적인 훼손이 아니었다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나기 전까지 무죄 추정의 법리를 그 흔해 빠진 무죄 추정의 법리를 주장하지도 않겠습니다. 당장에 이 댓글 사건이 유죄라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상당 부분 무죄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하고 선진정보기구라고 같으면 이건 수사거리 자체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여당 추천으로 나온 박성현 유데일리 주필의 트위터 계정은 국정원 심리전단이 무더기로 퍼나른 보수 논객들의 계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뉴스타파가 확인한 데이터만 해도 1,500건이 넘습니다.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리트윗한 그의 트윗글입니다. MB 때 한국의 위상이 노무현 때보다 높았다고 했는가 하면 대선 토론 때는 노골적인 박근혜 후보 편이었습니다. 국정원이 퍼나른 글의 작성자가 국정원 개혁특위에 나와 국정원을 옹호하는 상황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야 특위 위원들 간에도 국민을 상대로 한 사이버 심리전이 정당한가라는 기본적인 물음에 대해서 입장차가 컸습니다. 여기서 심리전이라는 것은 이 북한이 지금 현재 광범위하게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형태의 심리전을 이미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올바른 정보에 접근을 해서 또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그런 심리적인 활동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사실 대북 심리전이라는 게 용어가 잘못된 겁니다. 사실 대북 심리전이 아니고 대남 방어 심리전이에요. 대남 심리전입니다. 우리가 대북 심리전 얼른 들으면 뭐 북한 주민 상대로 사이버전을 한 것처럼 돼 있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 남한의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지금 심리전을 하는 거거든요. 북한의 지령을 받았던 자생적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해서 스스로 하던 또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계속 그를 사이버 공간에서 나름대로 심리전을 하면 그에 대응해서 예를 들어 수사 활동을 한다든가 첩보 활동을 한다든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사이버 심리전을 하는 그것도 무조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정원이 지금 현재 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북한과 연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을 약 50%, 한 48% 이상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문제겠죠. 이렇다 보니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 문제도 전혀 다른 답이 나옵니다.
그나마 정보비로 따로 해서 이렇게 통제를 강화한 나라도 미국이나 몇몇 나라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더욱이나 상설화하고 옥상옥이 될 수밖에 없는 정보감독위원회를 설치한다? 저는 왜 이런 쪽으로 방향이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사드조차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그런 권력을 국정원이라는 하나의 달린 권력 기관에 귀속시켜 놓고 있고, 이 단일한 권력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민주적 통제도 하지 못하는, 오로지 그 기관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이런 구조를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국정원 개혁의 출발이 되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 문제에서부터 인식차가 워낙 커서 국정원 개혁의 종착지인 입법 과정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뉴스타파 최기훈입니다.